근데 이제 대응사항을 보면은 홍콩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감독기관들이 중재에 들어가서 이 환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18개 금융기관들이 뭐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손실을 보전하는 형태의 이 대안들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투자자 보호 정책을 해서 야 이건 담배와 같이 어떤 건전 경고문을 붙이자. 그리고 전 과정을 녹음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홍콩에서 제기됐고, 반면에 이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영업을 하는 다수의 외국계 금융기업이나 글로벌 금융기업은 아니 환매 법적 타당성이 없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에 대한 문제들, 도덕적 해이의 문제, 그리고 어떤 지나친 투자자 보호 문제로 결국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 싱가포르와 대만은 또 홍콩과 다른 방안을 갖고 있는데 뭐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그 손실 보전을 엄격히 막고 대신 그 판매 금융회사의 어떤 영업행위에 대한 이 감독을 들어가서 실제 이 어긋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위규행위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통해서 영업정지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는 투자 법률 개선을 공고했고, 반면에 대만은 좀 더 직접적이고 좀 우리가 보기엔 좀 과도한 방향들, 뭐 미화로 한 150만 달러 이상은 돼야 보조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한다든지, 결국은 철회됐습니다만은 외국 금융기관들의 신용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원금의 70% 이상을 대만 소재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도록 하는 이런 방안들까지 구체화 단계까지 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집단적 반발과 뭐 시장 침체에 의해서 뭐 상당 부분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규제적인 흐름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나라들 보면은 뭐 앞서 설명드린 홍콩은 분쟁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하고 뭐 일반적인 뭐 투자 판매 행위 어떤 개선들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한다면, 싱가포르는 영업 행위 규제에 초점, 좀 더 원칙적인 입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만은 직접적이고 과도한 규제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런 것이 국내 시장하고 어떤 영향을 하고 있는가? 사실 국내 시장은 미국이나 EU에서 발생했던 그 거대 금융회사 간의 장외 파생 상품 시장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원칙적으로 나타나기가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 시장 자체가 워낙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생 상품 시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국가고 인류의 국가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장내 파생 상품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된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해서, 특히 신용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수치료도 확인이 되는데 뭐 잔액 규모는 6.4조 원인데 사실 이 장외 파생 상품의 잔액이라는 자체가 명목 금액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제 규모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대표적인 금리 상품 대비 한 0.1%인데 세계적으로도 한 12%가 넘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딜러 기능들이 우리가 숙성되어 있지 않다. 주로 이런 상품의 공급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은 글로벌 금융회사다. 그러다 보니까 장내 금융기관들이 이런 데에 대한 발달이 없어서 마치 이런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금융 위기 시에는 더 미국에 비해서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들, 좀 더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들이 이제 문제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프라를 도입하자 하고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깔려 있어야 되는 사전적인 인프라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보급 수준이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되었듯이 국내의 이슈와 세계적 이슈는 다르다. 국내 이슈는 대고객 시장인 주로 뭐 이런 시장이 발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투자자 보호의 문제가 계속 강조되고 있고, 뭐 앞부분 우리 딜러 시장들이 이제 미발달된 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상품 공급을 주로 자국내 금융회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회사가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의 제조와 판매에 불균형이 있다. 이런 불균형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암만 강화해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거래와 금융회사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는 대만에서 볼 수 있듯이 과도한 규제, 직접적 규제에 유리되고 있다. 뭐 상품을 규제한다든지 아예 신용위험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치를 운용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 위축과 국제 관행과의 괴리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파생 상품에 관련해서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지난 12월에 이에 대한 그 별도의 대책 방안을 낸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중심으로 12월에 냈던 개선 방안에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가자. 아직 국제적인 흐름이 아직 명확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지켜보는 단계가 있습니다만 각종 인프라를 우리 도입하자라고 이제 선언적인 선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해서는 5월 2월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또 대만에서 얘기된 모든 부분들이 커버되지는 않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들 또 세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강화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다 끝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나 EU에서 나오고 있는 각종 규제안들은 국제적인 협력이 없으면 일국의 규제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제 국제적인 공조 체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응책을 가져가야 됩니다. 즉 각종 인프라에 대한 논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보면 되게 국제적인 공조다 보니까 우리의 문제, 되게 감독의 사각지대, 여기에서 그래야 되는 각종 글로벌 금융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투자자의 보호 문제, 규제 차익의 문제들을 이참에 한번 여기 해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성숙되어 있지 않는 자국 금융회사의 어떤 딜러 기능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뭔가 또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정해보면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는 결코 국내에 있어서 자본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동참은 하되 꼭 역으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겠다. 대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CCP 같은 부분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용 위험을 동질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가 그동안 못했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만 한다면,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장을 침체해주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차제에 앞으로 시장이 커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텐데 차제의 투명성과 시스템 위험 방지를 위한 이 체제를 구축하자, 감독 능력을 고양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IT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금융 IT에서 선진국인가? 대부분 금융 IT 얘기하면 HTS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장애 파생 상품 시장에도 다양한 인프라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인프라의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국내 업자는 한 군데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런 IT 환경과 낙후된 금융 환경을 연결돼서 사실 금융 IT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한다는 얘기는 국내의 두 번째 목표들 또 첫 번째 목표를 해가는 것이고, 잘 되면은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수출해 볼 수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인프라 도입에는 쉽지 않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과연 뭘 도입할 것인가? 청산주 도입할 것인가? 자동거래 플랫폼을 도입할 것인가? 거래정보 조정서를 도입할 것인가? 이게 자연 발생적인 서비스라고 한다면 각각 도입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부분에서는 규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규제 비용을 증가하고 시장을 침체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무슨 상품을 또 대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CDS는 국제적으로 이제 계속 이런 규제화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 역으로 우리는 CDS 관여가 굉장히 미미한 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리 시장을 규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에 따른 규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 비용이 과다해서 시장을 아예 우리 커보지도 못한 꽃인데 시장을 침체시키는 우를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규제 수준은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발제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해보면은 우리 역발상을 갖고 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적인 감독 공조.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행정부의 법안을 전 세계적 적어도 G20 국가에 있어서는 동일한 규제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굉장히 강한 규제 강도가 들어올 텐데 그런 국제 공조의 반대편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역에서 우리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금융회사들 차지하는 감독 정보를 공유하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보호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고 불필요하게 우리가 과도한 규제들을 하지 않아도 그러한 어떤 이 감독 정보의 공유만으로 이런 것을 풀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간의 어떤 규제 차이를 최소화하고 국내 어떤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 부분들을 가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